오늘은 큐티클 케어를 좀 더 쉽고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상처 나는 확률을 확 줄여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큐티클 케어 후 손톱이 깔끔해지지 않고 더 지저분해지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큐티클 케어를 한 뒤 며칠이 지나면 껍질이 다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큐티클 케어 직후에는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더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도록 손톱은 일자로 표현해 줄게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빨간 살을 얇은 껍질이 덮고 있는데 이 얇은 껍질은 빨간 살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빨간 살에게 수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부분은 불필요하게 자라나오는 큐티클인데요. 이 부분을 제거할 때 불필요한 큐티클 외에 피부, 얇은 껍질까지 잘라버리는 경우 심하게는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출혈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부에 절단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절단면이 공기에 노출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말라가게 되며 피부가 수분을 잃고 말라가면서 껍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큐티클 케어 직후에는 깔끔해 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는 이유는 바로 피부, 얇은 껍질을 잘라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큐티클만 제거해줘야 합니다. 샵 3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불필요한 큐티클은 이렇게 눌러도 통증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모두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큐티클을 제거하기 전에 도구와 손 소독을 해주는데 도구의 경우 저는 사용 후에 소독을 해줬지만 사용 전에 가볍게 또 해주는 편이에요. 항상 상처 날 것에 대비하여 감염을 최소화해 주도록 소독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소독을 끝낸 후에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서 연화시켜주고 푸셔 작업하여 불필요한 큐티클을 밀어 손톱 바닥에서 떨어뜨려 준 후에 이렇게 밀린 큐티클을 니퍼로 제거하는데요. 문제는 불필요한 큐티클뿐 아니라 피부까지도 전부 연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큐티클과 피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낼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큐티클만 잘 제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도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는 연화되지 않으면서도 큐티클만 연화되면 딱 좋겠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큐티클 리무버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큐티클만 연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사용해 줄 건데 그게 바로 발 각질 제거제입니다. 발 각질 제거제는 액체 타입과 크림 타입으로 나뉘고 금방 마르는 액체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이 좋으며 크림 타입에서도 상품에 따라 제형이 꾸덕하거나 묽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똥손네일 스토어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검색창에 발 각질 제거제 또는 푸크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런 뚜껑 타입은 푸셔로 떠서 발라주고 이런 튜브 타입은 쭉 짜주면 됩니다. 묽은 제형과 꾸덕한 제형의 차이가 보이는데 큐티클을 연화시키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발 각질 제거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할 때는 금세 말라버리기 때문에 큐티클 오일을 같이 도포해주며 휘발 시간을 지연시켜 줬었는데 크림을 바르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발 각질 제거제의 단점으로는 연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고 5분 정도는 방치를 해줘야 합니다. 유일한 단점이기는 한데 니퍼로 큐티클을 제거할 때 시간이 훨씬 단축되므로 5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따로 랩핑 같은 거는 해줄 필요 없습니다. 5분이 지났다면 푸셔로 밀어주는데 큐티클 리무버 때만큼 큐티클이 흐물거리지 않으므로 조금 힘있게 밀어주셔야 하고 푸셔의 뾰족한 부분으로 꼼꼼하게 늘 하던 것처럼 작업해주세요. 샵 3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3번 영상부터 시청해주세요. 푸셔를 끝낸 후에 니퍼 작업 들어갈 손가락만 크림을 제거하면서 물티슈 푸셔 해줄게요. 큐티클 리무버를 썼을 때와는 다르게 피부는 연화되지 않고
피부와 큐티클의 경계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라인을 따라서 제거해 주는데 큐티클 리무버 때와는 다르게 심하게 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르는 느낌도 다르고 훨씬 안정적으로 제거가 가능해요. 이 작업을 반복해서 다른 손에도 해주면 되고, 그동안 큐티클 케어하면서 상처를 많이 내거나 깨끗하게 케어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 방법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큐티클 케어뿐 아니고 본래 사용 용도인 발 각질 제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손해는 아닐 거예요. 잘 사용하지 않는 손에 니퍼를 잡아야 하는 경우 더 천천히 정확하게 작업해야 하고, 이렇게 손을 공중에 띄워서 작업하는 게 아닌 지지대를 반드시 해줘야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큐티클 케어가 끝났습니다. 샵 3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많아서 큐티클 케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 방법 정말 강력 추천드리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큐티클 케어를 할 때 가능하다면 큐티클만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피부에 절단면이 생기게 하여 껍질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큐티클을 조금 덜 제거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깔끔합니다. 오늘은 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큐티클 케어를 좀 더 쉽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